자, 우리 부가치세 신고납부 우리 6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긴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왔어요? 이제 추석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녹음 당시에는 지금 추석에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석을 잘 보내는 출석 과정을 잘 보냈는지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없이 출석 과제물 잘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로 지금 올리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 강의는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조회수라든가 또는 동영상 로딩 시간을 보면 많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강의를 지금 안 듣고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려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어, 우리 친구들 지금 요런 시기 때 공부를 좀 해가지고 우리 졸업하기 전에 좀 자격을 따가지고 좋은데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좀 몸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 추석 동안 별일 없이 그렇게 잘 보내기를 보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챕터 3장 영세율과 면세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영세율에 대한 개념도 살펴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적용이 되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자, 그래서 이 수출하는 제하부터 해서 여기 4번까지 조금 우리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암기를 잘 해서 우리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사실 세법은 세법 자체로도 많이 힘들지만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된 제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세법을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도 세법에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수출입 하는 어떤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어떤 세법하고는 사실 무관한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뭐 용세율을 적용하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법을 조금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참고 사항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공부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수출 대행 계약했을 때, 그쵸? 요 내용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먼저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그때 내용이 어떤 거였죠? 만약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영세율은 적용된다. 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자, 요 내용들 조금 우리 기억에 먼저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또 면세 공부를 시작을 했다. 그죠? 자, 우리 면세, 불완전 면세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다. 그죠? 그리고 면세 대상도 공부를 했는데 하나 암기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조금 피로도가 있겠지만 하나하나씩 외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자, 우리가 기초생활필수품, 그리고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지하용역 요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우리 면세 대상 중에서 부가치 구성요소와 기타 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 구성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토지 공급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토지, 자본, 노동력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 구성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의 공급도 면세입니다. 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자, 토지의 임대는 원칙이 과세고 예외로 그 면세 또는 비과세 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인적 용역 이런 것들도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노동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자, 이런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나 간세사 이런 전문직들의 인적 용역은 제외가 됩니다. 아셨죠? 자, 인적 용역은 원칙이 면세인데 우리 전문 직종들은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자,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면세 대상들이 있는데요. 면세 대상을 하나하나 나열하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최소한 우리가 수업 목적상 또는 부가가치세 공부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요만큼은 알아두려고 하는 내용들이 책에 수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또 그 밖으로 면세를 해주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표, 이런 인지, 증지, 자, 복권, 자, 공중전화.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편지를 보내지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자, 예전에는 사실은 좀 이게 세법이 옛날부터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 그 우편이라는 게 어떤 그 통신 수단 중에 하나였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그리고 인지나 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거나 또는 어떤 그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들을 우리가 취득을 할 때 우리가 인지세 같은 것들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것들. 그리고 복권. 자, 복권이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수단도 있지만 사실 복권 구입 부분의 일부분은 공익 목적 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 복권은 우리 그 뭐 품앗이 뭐 두레 뭐 이런 개념들하고 조금 보험 이런 개념들하고 조금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원체 그 뭐지 당첨 확률을 낮춰버리면서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건데요. 그 반대로 이 복권은 어떤 공익 그 수익금의 일부를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복권도 면세 대상입니다. 공중전화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예전에 개인적인 핸드폰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그 뭐냐 공중전화도 아주 그 필수적인 그런 통신 수단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수집용 우표는 우리 가세에 해당됩니다. 그죠? 이것도 기호잖아요. 그죠? 기호. 그러니까 우리가 면세 대상과 가세 대상을 구분할 때 어떤 좀 큰 줄기로 모든 것을 암기하기가 힘들다면 조금 큰 줄기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호나 어떤 선택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면 통상적으로 전부 다 가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니은, 디귿, 리엇은 조금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종교 단체 또는 자선 단체, 학술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자선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우리 면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기관들이다, 그죠? 자, 이런 기관이 그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자, 이런 국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공익을 목적으로 하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은 성격입니다. 누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느냐? 그렇죠. 단체나 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도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쪽으로는요 가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우체국 택배 그리고 KTX 그런 것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요 위에 종교, 자선, 학술 이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한 용역이에요. 어떤 국가 등의 제한화 용역을 공급을 할 때 대가를 받게 되면 그 공급하는 제한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가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납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무상 공급하는 거라면 그냥 면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위에 거는 단체가 공급하는 거, 요 밑에는 단체 또는 국가가 공급하는 거 대신에 무상이라는 게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면세 대상 가치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들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을 보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부동산을 공급이라는 거는 자, 분양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자, 건설사가 최초의 어떤 건물을 만들어서 토지와 건물을 분양한다. 그 말은 건설사가 다른 사람한테 판다. 제3자한테 또는 우리 양도하는 경우 자 어떤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한테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다. 자 이런 것들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이런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는 우리 가세와 면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공급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무조건 면세예요. 아셨죠? 토지의 공급은 무조건 면세예요. 예외 규정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 토지의 공급은 무조건 면세다. 자, 건물의 공급은 가세예요. 가세. 아셨죠? 하지만 우리 주택 건물 있죠. 그리고 이 주택 건물 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면세고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가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급 우리 기준을 세워 볼까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다. 건물의 공급은 가세다. 아셨죠?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면세인 거예요.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요렇게 돼 있다. 그죠? 85제곱미터. 자, 이거 주거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양받을 때 84.99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분양을 많이 하는 게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거 전용이에요. 분양 면적 아닙니다. 아셨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까지가 공급이었어요. 요까지가.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임대를 볼게요. 자, 토지의 임대도 가세예요. 자, 토지의 임대도 가세. 건물의 임대도 가세예요. 자, 원칙은 가세예요. 아셨죠? 하지만 우리 주택 관련된 토지는 우리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면세. 자, 그런데 주택이기만 하면 되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필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게 좀 보기가 힘든데 이걸 한번 볼까요? 것을 열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공급입니다. 그리고 임대예요. 글씨 잘 안 보이죠? 자, 첫 번째 토지의 공급. 이거 무조건 면세예요. 무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건물의 공급. 자, 가세입니다. 가세. 그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죠? 자, 예외가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죠? 자, 토지 임대 가세입니다. 건물의 임대 가세입니다. 자, 면세 토지 공급은 면세 그리고 건물의 공급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도 면세. 자, 이 건물 임대 중에서 주택의 임대는 면세. 자,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될지 기준점이 나왔다. 그죠? 자, 첫 번째 토지의 공급은 면세, 건물의 공급은 가세. 토지 임대도 가세, 건물의 임대도 가세. 그죠? 자, 우선 요렇게 먼저 외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보는 거죠. 자, 건물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건물의 공급분에 대해서 면세. 하지만 임대는 주택이라고 이야기하면 면세. 어떤 건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 조금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요거 어렵지는 이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한 번씩 어떤 판단하는 문제 있어가지고 살짝 조금 논리가 보일 때가 있긴 있어요. 자, 요렇게 좀 암기를 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자, 요거네요. 자, 요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임대와 관련된 거예요. 임대. 자,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 주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 자, 우리가 주택. 자, 부동산 임대. 그러면 주택의 임대라고 한번 해볼까요? 주택의 임대도 사실 그 면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한정 면세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주택 이거 주택의 임대는요,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주택 토지의 임대 플러스 주택 건물의 임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준점을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 주택 건물의 임대는 면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주택 토지의 임대는요. 자, 여기서 인포를 강조해야 되겠구나. 주택 토지 임대는 주택 부수 토지는 면세. 외에는 가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면적
계산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면세냐, 가세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그 전산세무 2급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필요성은 없겠지만 우리 부가치세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조금 깊게 조금 공부를 좀 해놓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주택을 임대한다는 말은 주택 토지를 임대하는 것과 그리고 주택 건물을 임대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택 건물의 임대는 면세예요. 그리고 요거 국민주택 규모 고려 안 합니다. 아셨죠? 주택 건물의 임대는 그냥 면세지 우리 어떤 국민주택 규모냐 아니냐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주택에 관련된 토지가 있겠다, 그죠? 주택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토지 위에 주택이 건설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택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외에는 가세를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자, 우리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과 그 부수 토지, 그러니까 주택으로 볼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대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 지역에 있다, 없다. 요것은 이 도시 지역은 여기 이 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도시 지역 밖에 있다고 하면 10배수를 적용해주고 도시 지역 안에 있다고 하면 5배수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1000제곱미터가 있네요. 자, 이 1000제곱미터 땅에서 딱 100제곱미터만 우리 건물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9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그냥 토지로 나와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주택은 100제곱미터. 자, 건물 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케이, 여기에는 면세가 되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주택으로 주택의 그러니까 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면세니까 그래서 알겠어요. 아, 이 건물분 1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면세구나. 자, 그런데 이 땅이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10%만, 그러니까 이 1000제곱미터 중에서 100제곱미터만 우리가 건물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900제곱미터가 남거든요. 그러면 이 900제곱미터는 주택 토지로 볼 수 없느냐?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논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자, 주택 건물 임대는 무조건 면세다. 그렇죠? 자, 이제 토지로 가볼게요. 자, 주택으로 보는 토지. 자, 요거 면세되는 주택 임대 토지 면적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2번 중에 작은 것을 우리 주택 임대 토지로 보자라는 겁니다. 자, 1번 총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다, 그죠? 자, 여기 먼저 들어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자, 2번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맥스 큰 거. 자, 주택 면적과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 자, 이 5배수는 도시 지역에 있으면 5배수. 자, 이 말이 뭘까요? 최소 우리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 주택 부수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는 우리 주택 토지로 보자라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주택 면적은 100제곱미터. 지금 단독주택 단층이기 때문에 주택 면적이랑 주택 정착 면적이랑 동일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주택 면적 100, 단층 건물이니까 주택 정착 면적도 100. 그런데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 지역 내에서는 5배수까지는 우리가 주택 임대 토지로 보니까 맥스는 50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총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랑 그리고 요 2번 공식으로 계산한 500제곱미터랑 작은 금액인 500제곱미터를 연세되는 주택 임대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가세되는 주택 임대 토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총 면적에서 1번 공식으로 계산한 면적을 차감해 주게 되면 가세되는 주택 임대 토지 면적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규정은 우리가 주택은 옛날에는 우리 그 양도소득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그 뭐냐 그 주택으로 다 토지를 전부 다 주택으로 보게 되면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뭐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합니다. 땅을 막 10,000제곱미터 막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 주택 조그마한 거 하나 주고 나면 모든 토지가 주택으로 봐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런 어떤 부당행위 같은 성격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셨죠? 무한히 주택으로 보는 토지로 인정하게 되면 이러한 나쁜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투기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단층 겸용주택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아주 어려운 내용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단층으로 된 겸용주택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지금 겸용이잖아요. 그죠? 겸용. 자, 주택과 상가로 함께 겸해서 사용하는 주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주택분, 자, 우리 건물부터 볼게요. 자, 주택 건물의 임대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하지만 여기 상가의 건물 임대는 가세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원래 원칙이 이거잖아요. 원칙이 이거잖아요. 그죠? 원칙이. 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판단을 드립니다. 아하, 주택 건물의 임대는 면세고 상가 건물의 임대는 가세다. 자, 그럼 이거를 암분을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주택도 임대를 해주고 있고 상가도 임대를 해주고 있으면 자, 토지를 빌려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우리 그 뭐냐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잖아요. 자, 그러면 가세되는 분, 가세되지 않은 분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토지 임대. 자, 토지 임대는 아까 전에 똑같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계산 산식이 좀 다른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자,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거예요. 자, 이런 겸용주택은 1번 공식도 이렇게 합니다. 자, 총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다. 그죠? 그 중에서 총 건물 면적이 100제곱미터네요. 그죠? 그러면 100. 그리고 주택 면적이 얼마냐? 자, 그 중에서 50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토지 면적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니까 500제곱미터가 이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총 토지 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2번 공식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배수를 적용했을 때 우리가 주택 토지로 볼 수 있는 면적은 얼마냐? 자, 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주택 면적과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 도시 지역이니까요. 주택 면적은요. 자, 요거 여러분들 요런 개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동일하게 되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주택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주택이 상가보다 더 크다. 그러면 전부 다 주택. 동일해도 전부 주택. 그런데 상가가 더 크다. 그러면 해당하는 주택 면적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주택 정착 면적은요. 실제로 주택이 정착한 면적은요. 50제곱미터네요. 자, 이 중에서 5배수를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250제곱미터가 나왔다. 그죠? 자, 그래서 이 500제곱미터와 250제곱미터 중 작은 금액이 이제 면세되는 주택 임대 토지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세되는 주택 임대 토지는요. 총 토지 면적인 1000제곱미터에서 250제곱미터를 차감하게 되면 이 750제곱미터. 자, 여기는 우리가 가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임대료를 받잖아요. 자, 우리가 임대료를 수치를 하게 되면요. 자, 이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자, 토지 연세분 그리고 토지 가세분 건물 면세분 그리고 건물 가세분. 자, 임대료를 수취하게 되면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줄 수도 있고, 또는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한 사람한테, 그 모든 건물을 이렇게 임대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든 아니든 자, 요 네 가지가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자, 이 건물 가세부는 상가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우리가 면적 기준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세금 계산서 문제 또는 부가치세 가세 면세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 자, 이런 우리 주택과 관련된 우리 임대 외 부가치세 가세 문제를 살펴봤거든요.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한 이런 사례로 조금 개념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은근히 나중에 판단할 때 조금 곤혹스러울 때가 조금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또 다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면세 대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일정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누가 포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이거 중요하겠다. 그죠? 자, 면세를 포기하겠다는 말은요. 자, 어떤 말? 일반 가세자가 되고 싶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자, 우리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잖아요. 그런데 면세 포기를 하고 나면 이제 부가치세법상 일반 가세자가 되고 싶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자, 2교시 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